다큐 부분 항공비사, 한국전쟁 첫 공중전. 다큐 부분 스튜디오. 나레이터 김단. 1950년 6월 25일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붉은색 침공 신호가 전해졌다. 새벽 4시에 북한의 침공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극동 공군 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은 워싱턴 출장 중이라 극동 공군 지휘는 제5공군 사령관 얼 이 패트리지 소장이 맡고 있었다. During the war in Korea, I was in command of the 5th Air Force, operating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패트리지 소장은 이날 일기를 남겼다. 6월 25일 일요일 나고야. 소나기가 온 것 말고는 괜찮았다. 더웠다. 아침에 스키트 사격을 했는데 5번에서 125발 중 116발을 맞췄다. 돌아오니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한다. 11시 30분에 현지 시간 04시에 사태가 발생한 걸 알았다고 한다. 미국은 전면전이 일어났다는 걸 11시가 되어서나 확인했다. 한국은 어떨까? 야크기가 2대씩 짝을 지어 김포 비행장을 공격한 이후에도 바로 알지 못했다. 공군의 훈련 비행으로 착각한 영등포 경찰서장이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25일 세계조의 야크기가 여의도 비행장과 김포 비행장을 공격했다. 군 항공수송단 C-54 한기가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 2대가 회항했다. 11시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북한은 9만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침공을 했지만 서울에서는 점심이 되어서야 알게 된다. 비가 멎은 후 야크기가 여의도 비행장과 김포 비행장으로 날아와 기총 사격을 했다. 이 공격에 주기되어 있던 건국기 9호가 피탄되어 파괴되었다. 1952년 5월 15일 경향신문은 조금 다르게 보도한다. 9호 최신호, 북방 태릉상공에서 적기와 조우, 공중전에서 적기 2기를 격추하고 자폭. 장렬한 소식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기관총은 7월 17일에나 진해항에 배달되니 아직 공중전을 할 수 없다. 격추된 적기도 없다. 애초에 뜨지도 않았다. 연료통이 비어있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건국기들의 연료통은 텅 비어 있었다. 당시 조종사들은 이때의 상황을 섭섭한 어투로 회고한다. 선배 조종사들은 남들이 타지 못하는 항공기를 자신만 탔다는 걸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공군 지휘부는 L4, L5 월북 사고가 있었던 데다 군 내부에 적과 내통하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경납고에 모아놓고 경비견을 대동한 경비병으로 보초를 세웠습니다. 항공유를 완전히 제거한 뒤 캐노피와 주유구 덮개에다 봉인 조치를 했습니다. 야크기의 기총은 9호의 캐노피와 연료통을 뚫었지만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옆에 주기된 나머지 9대는 무사했다. 개전 며칠간 공군의 기록은 부실하다. 전쟁 박물관에는 폭탄을 손으로 투하하며 장렬한 전투를 했다는 전시물이 있다. 1950년 개전 초기에는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건국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의 진격을 막았다는 홍보가 필요했다. 25일 당일 저녁부터 정찰 비행을 시작했고 26일부터는 폭탄을 투하했다는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한 후진국의 공군은 미담과 영웅이 많이 필요했다. 불행히 죽은 전우에게 장렬한 사연을 만들어주는 의리가 필요했다. 2024년 국산 초음속기를 배치하는 선진 공군에게 의리가 도움이 될까?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 도움이 될까? 26일 신성모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T-34 탱크에 속절없이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는 보고는 이미 받았다. 탱크를 막으려면 F-51 무스탕기가 필요하다. 19시 30분 아몬드 장군이 한국에 있는 라이트 대령의 정보를 전했다. 우리 무스탕 한 기가 적 탱크 2대를 파괴하고 6명을 사살했다. T-34 탱크를 무스탕이 파괴하는 모습이 전파된 듯하다. 10명의 조종사가 이다스케 기지로 급파되었다. 이 중 7명이 T-6를 조종했으니 T-6를 조종할 사람도 3명뿐이다. 이제 후배들에게도 T-6를 만져볼 수 있는 차례가 왔다. 그날 밤 자정, 신성모는 용산 국방부 본부에 각군 지휘관을 모았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술을 가져오게 한 후 한 잔씩 따르면서 무운을 빌었다. 사태 수습도 수습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는 만큼 회합은 술잔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날 회합에서 결정된 내용은 일단 육군의 경우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해군은 진해에 집결해서 요인들을 해외 망명시키고 공군도 역시 김해에 집결해서 대통령과 장관들의 망명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육군은 지리산 빨치산이 되고 해군과 공군은 요인을 대피시키자는 계획이다. 27일 정부 강요는 서울을 떠났다. 건국기 9대를 비롯한 500드럼의 연료도 수원으로 이동했다. 국방부 회합이 끝나고 2시간 반 후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다. 미 군사고문단과 종군 기자들도 대피하지 못했다. 한국군은 우리에게 경고도 없이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마거릿 히긴스를 포함한 종군 기자와 자문단은 배를 타고 간신히 한강을 건넜다. 미국의 첫 번째 항공작전은 미국인 소개작전이었다. 무초 대사는 25일 자정 맥아더 장군에게 미국인 대피 필요성을 알린다. 1시간 안에 대피 작전이 준비되지만 이어 들려오는 보고는 낙관적이다. 한국에 보내려고 확보한 C-47, C-46 수송기들을 경계 상태에서 전반적 대기 상태로 낮출 수 있다는데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준비된 항공기는 평시 임무로 돌아갔다. 26일 22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고 무초 대사에게 알린다. 27일 새벽 C-54 2기, C-47 11대가 이타즈케 기지에서 출발한다. F-82와 F-80가 호위에 나섰다. F-82 트윈 무스탕은 25일 정찰 비행으로 한국전쟁 최초의 비행 임무에 나섰던 기종이다. F-82의 항속거리는 3,600km로 장거리 호위 임무에 적합했다. F-80의 항속거리는 1,328km. 김포상공에서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연료가 소모되어 금세 귀환했다. 미국인 905명이 인천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대피했고 871명이 김포에서 항공편으로 대피했다. 점심 무렵 5대의 북한 야크기가 김포 비행장을 노렸다. 세 번째 선회 중이던 F-82에게 먼저 기총을 발사했다. F-82는 보조 연료 탱크를 떨어뜨리고 공중전을 시작한다. 한강에서 공중전이 펼쳐졌다. 처음 보는 공중전은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북한군 전투기의 꽁무니를 물고는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멋진 회전으로 적당한 사격거리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6문의 기관포에서 내뿜는 예광탄이 적기에 명중했습니다. 적기는 순식간에 불을 뿜으며 흑석동으로 추락했습니다. 북한기 5대 중 3대가 추락했다. 한국전쟁 최초의 공중전 기록이다. 낙하산을 타고 내린 북한 조종사 한 명은 추격기 연대 2대대장 박경옥이다. 일본군 출신으로 국군 공군에도 지인이 많았다. 권총을 들고 끝까지 버티다 사살되었다. 오후에는 북한 IL-10 8기가 다시 김포를 공격한다. 이때는 F-80와 공중전이 벌어진다. IL-10 4기가 추락한다. 6월 27일 하루 북한 공군은 7대를 잃었다. 27일에 미국인 대피 임무는 무사히 종료되었다.